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7월 17일 국민행복 채권 리츠 정책 제안 내용을 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들어보시고 좀 내용이 공감이 되시면 주위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 오늘은 좀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짧은 지식이지만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뭐 준비가 됐겠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고 정책 제안이 좀 괜찮다 싶으시면 조금 공감해 주시고 주위에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쭉 할 텐데요. 이렇게 3기 신도시 그리고 국민주택 행복 리츠, 채권 리츠죠. 이걸 제가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요거 말씀드리고 나머지도 좀 모아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주권 정보 꼭 해야 할 부동산 정책 첫 번째인데요. 말씀 올린 것처럼 이 국민행복주택 채권 리츠 LH 3기 신도시가 뭐 말이 많은데 제가 볼 땐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이왕 하는 길에 조금 좀 정비하는 차원에서 공사의 유동성, 그러니까 자금이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할 때 이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나 이자율을 갖다가 만기 기간도 좀 한 3년으로 하고 수익률도 정기예금 이상으로 좀 나옵니다. 그렇게 충분히 발행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공공주택의 분양 가격이 인하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양가 낮출 거고 이왕이면은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조성 원가제를 시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제가 볼 때 아주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하나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구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지적을 했죠. 이거는 근데 이번에 뭐 여러분이 많이 보도를 접하지 못했지만 저는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2017, 18년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사회단체 쪽에서. 그래서 요번에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우리 대통령이 얘기한 바람에 좀 이슈가 됐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위례 신도시 얘기입니다. 경실련이 이제 그 당시에 이거 미리 발표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토지 보상을 한 돈이 8조밖에 안 되고 8조밖에 안 되는데 매각 차익을 토지 매각을 한 2.3조 정도 올렸고 이게 공공기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다 보니까 만약에 직접 했다라면 공공자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기회를 놓친 거죠. 이 얘기는 뭐야? 그 이익이 거꾸로 어디로 갔다고 볼 수가 민간한테 넘어간 거죠.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경실련에서 공공택지 민간에게 매각하지 마라 이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이 땅 팔아 생긴 2.7조 안 팔았다면 48조로 의미가 있죠. 우리 국민 세금으로 수용을 하고 원주민들 그럼 이걸 건물만 분양해도 주택가격이 싸지잖아요. 뭐 토지임대부처럼 주거 안정 목적 위해 사용 금지라 이렇게 행동을 했고요. 그리고 참여연대도 2021년도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거 3기 신도시 발표 나오고 난 뒤인데 공공택지를 민간한테 매각하면 대장동에 20배 수익이 난다. 이거를 그러지 말자. 추정 이익이 8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정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쪽에 돌리냐. 그래서 여기서 대안들은 공공이 다 직접 해야 된답니다. 근데 공공이 사실 자금 유동성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 항상 하는 말이 LH가 적자니까 민간에 팔아서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쓸 거예요. 논리를. 그 부분에서 이제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59.4%, 58.2% 이게 다 민간에게 매각할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분양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볼 게 이겁니다. 예전의 사례인데요. 판교 신도시도 93만 원에 토지를 수용했어요. 평균. 그리고 790만 원의 조성원가가 들었어요. 전기 깔고 수도 깔고 상하도 깔고 도로 기반 터 잡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를 이 790만 원에 이 민간에다 이렇게 판 거예요. 이 건설회사들한테 또 뭐 디벨로퍼 다른 회사들도 중견사도 있고 팔고 났는데 이제 분양가를 용적률을 계산해서 해보니까 평당 790만 원짜리 2,600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익 발생이 가능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안이 있기 전에 이거 하나 말씀 올리면 현재 뭐 LH에서 리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리츠 사업을 잘 감시 감독하는 기구는 없어요.
자체 내에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공공임대 리츠의 경우에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 민간이 차입을 하죠. 이 차입을 하면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건 LH가 매각을 합니다. 리츠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물론 출자도 해요. 이 출자에 보면은 여기 LH도 출자를 하잖아요. 하는데 기금 출자도 하고 이건 에쿼티고 자본금이고 나머지 사업을 위해 가지고 돈이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차입이 들어와요. 기금도 융자해주고 이때 이게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천 검단 A 땡땡땡 블록이 이런 비판이 많다 보니까 저도 뭐 그 당시에 좀 정책 라인을 통해 가지고 건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공모 리츠를 시작합니다. 국민 공모 리츠라는 이름을 붙여요.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근데 그걸 한다는 게 시범 사업 2군데만 합니다. 그리고 매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뒤로 안 한 것 같아요. 시범 사업에서 30% 정도를 리츠에 공모를 국민들한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그 뒤로 보도가 없고 누가 감시 감독하는 기구가 없으니까 이제 리츠 사업이 열황대로 발전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공공 지원도 있고 개발 리츠도 있고 주택 개발 공모 리츠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프로젝트 리츠라고 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뭐 우리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리츠 회사가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겠죠. 민간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보시면 여기서 여기 볼 때 이 2021년도 인천 검단에서 할 때 그 당시 기준금리가 낮았던 거 아시죠? 0.5%였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금리가 0.7에서 0.9 뭐 1% 이 정도밖에 안 될 시절이에요. 근데 이 자금에 대해서는요 3.5%를 지급하는 걸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럼 역으로 이 역할, 민간 차입의 역할을 국민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좀 발상을 좀 바꿔가지고 이 형태는 그대로 갑니다. 그 와중에 보시면 나중에 미매각 되면은 매입 확약까지 합니다. 자, 이제 엄청난 특혜죠. 시스템 자체가 보면은 물론 이제 자금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건데 LH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안 드린 게 이 제안인 거죠. 자 보시면 어때요? 제가 저를 좀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국민 국채, 국민 행복 주택, 국채 발행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국채를 사는데 금모기 운동하던 우리의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제대로 일하고 일었으려면 도와줍니다. 국민들이. 지금 다 개인적으로 정기예금에 둘 텐데 정기예금 이자가 뭐 뻔하잖아요. 근데 국채 발행을 하면 아마 정기예금 이자보다 높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거를 자 그러면 이 얘기예요. 결론은 국채를 발행하고 이 국채를 국민이 사요. 사는데 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여기 민간 차입을 해서 리츠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리츠 회사가 PF를 일으켜가지고 이 역할을 이걸로 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이 수익을 국민들이 가지면 되죠. 이때 수익률을 따져보면 제가 볼 때 무조건 은행 예금보다 무조건 높습니다. 높은 데다가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나서 수익이 더 난다. 그러면 또 추가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외환 안정을 위해 가지고 외평채 이런 채권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 행복주택 채권 개정을 하나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이 용도가 이쪽에 쓰는 거예요. 3기 신도시나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보증을 섰으니까 국채가 일단 예금 이자보다 높으면 안정되니까 국민들이 충분히 낼 수 있잖아요. 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채권 수익 이자 지금 이제 확보가 된 거고 국가니까.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면 그러면 LH는 팔 거 없이 그냥 자기 현물을 가지고 이 회사를 하나 세워서 자금을 이 국채에서 이 자금된 거를 이쪽에 투입합니다. 국가기관에서 뭐 출자 형태로. 그럼 여기 자금 유동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건설사에다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에 하청을 주면 돼요. 하청. 하청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공사비와 부대 수익 건설사가 가지고 갔을 때 토지 매각에 대한 부대 비용 또 민간 회사 리츠 회사가 들어왔을 때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이 전략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하겠죠. 이 리츠를 운영할 때 그러면 국가가 이걸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인원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한
몇십 개 지금 리츠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민간사들이 주로 이제 하는 거고 자금 관리 쪽만 이제 LH가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또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제 생각엔 공익형 PFV를 설립할 수도 있고 이 채권 자금을 들어가서 국가가 중간에서 대행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안전하죠. 자금도 충분히 확보되고 시공사는 공사비 따박따박 줄 수 있으니까 자금이 있으니까 그러면 부대 비용이 다 빠지니까 분양가는 어떻게 돼요? 여기 매각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없어지니까 분양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국민도 좋고 LH도 사업하기에 자금 유동성에서 좋고 민간 건설사는 당연히 일자리를 안전하게 어떤 뭐 자본 투입 없이 안전하게 공사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매각을 할 때도 조성 원가제를 좀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국채를 발행해서 이거를 국채가 직접 투입을 하던 은행 저 국가가 중간에 어떤 뭐 특별법을 좀 하나 만들어서 채권에 대한 거를 이걸 리츠에 설립하는 데 투자를 해서 리츠 수익이 나면 국채 수익에 플러스 알파를 또 국민에게 돌려주는 형태. 그러면 LH는 일단 자금이 충분히 모이잖아요. 국민들이 사주면. 그러면 시공사 잘 관리만 하면 돼요. 그럼 분양가도 낮아지죠. 건설사는 일자리 있어서 좋죠. 뭐 정리해 볼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 국민 경제에 분명히 선순환이 될 겁니다. 그 국민들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늘겠죠. 당연히. 공공주택 사업의 공급의 계획이 왜 자금이 확실하다고 느껴지니까 국민과 국가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주거 복지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주거 문제를. 신뢰성 및 사업 진행에 대한 안정성이 구축이 됩니다. 그 LH 자금 유동성은 당연히 해결되고요. 그럼 민간에 팔 수 있는 분양 매각 물건을 줄이고 건설사들한테 하청 시공의 개념만 투입을 한다라면 건설사도 부대적인 일에 신경 안 쓰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 뭐 예전에 많았잖아요. 이런 것도 감리제도 조금 고쳐놔서 조금 강화를 하면은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당연히 건설사는 잘 질 겁니다. 왜? 시공비 따박따박 나가니까요. 그러면 이게 국가 재정에도 도움되죠. 재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죠. 기관 운영에도. 무주택자 공급에 대한 이 정부의 정책의 신뢰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금융권의 경우에 이제 국채로 이제 국민들의 자금이 조금 가게 되면 이걸로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금리를 높여가지고 국채로 가는 분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국민 채권 리츠의 수익률이 높으면 경쟁 상품화가 되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 은행 하나 빼고 대부분이 다 시중 5대 은행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다 외국인이 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은행이 돈을 많이 벌어봤자 외국인의 배당으로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어떤 자금이 외부로 유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생각하면 이 제도는 이 정도 뭐 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저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린 거고 뭐 한 7, 8년 전부터 여러 경로로 공모를 얘기했는데 공모 리츠가 약간 변질됐습니다. LH가 약간 비율을 뭐 30% 해놓고 실제로는 많이 활동 안 하고 또 만약에 민간이 들어서 리츠 회사 설립하고 나서 나중에 공모를 하는데 공모 기간이 3년 이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사실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합해 볼 때 LH가 리츠 회사를 여러 개 세우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리츠 회사를 잘 금융권의 전문가들을 투입해 가지고 PM이나 CM이라고 아까 그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림 보시면 그러면 그림에서 보시면 그 PM, C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하고 CM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인데 이분들이 전문적입니다. 우리나라에 꽤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그 LH가 지금 리츠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전체적인 사업의 어떤 진행을 갖다가 자꾸 민간에다 넘기면서 수익을 줄이고 국민에게 갈 어떤 자본 수익 차익 어떤 환원을 민간이 지금 좀 가져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도 왜 민간에 매각하냐라고 일침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공공기관이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죠. 그렇죠? 근데 약간 변질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채 반환을 통해 가지고 LH가 딴소리 못하게 자금 딱 투입 들어가면은 LH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LH도 좋고 우리 국민들도 좋고 분양가 낮아져서 좋고
건설사는 공사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이런 형태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 제도적으로 작동이 된다고 하면 3기 신도시뿐이 아니라 향후에 공공주택 사업, 이 공공 어떤 복지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거 안정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좀 신뢰가 가고 또 미래가 예측이 되고 청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가 가계부채를 너무 심각한 수준에서 또 이렇게 고분양가로 계속 이어지면 나라의 앞길은 암울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런 제도가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시고서 아 이게 뭐 내용이 뭐 일단 이해는 된다. 조금 뭐 가다듬을 게 있다. 좋은 제안이 있다시면 댓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많은 분들이 아셔서 여론화 된다라면 정부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LH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항상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여론의 대중성과 다수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안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제안에 대해서 또 뭐 댓글 달아주면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제안을 마치고 뭐 빠른 시간 내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안에 대해서 뭐 요약 설명 첨부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이네요. 이제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만 더 하면 주말이죠. 그래서 우산 출근하실 때 꼭 챙기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